이번 영상은 수능 시험에서 국수 영탐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시험에서 국수 영탐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영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수능 최저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애가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최저가 안 나와 학종만 쓰려고 하는데 생기부가 안 좋아요. 교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최저 없는 전형은 없나요? 등등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수시 전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뭐가 뭔지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수 영탐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요,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성적표를 보게 되면 이런 양식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무척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성적 부분에 대해 먼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시한 부분만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등급만 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냥 성적표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국어 2등급 나왔네, 수학 3등급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만 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제가 박스 친 자료는요, 학생을 정시로 갈 것인지 수시로 갈 것인지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학생은요, 국어를 전국 100분이 91.9로 100명 중 8등으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수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300명 중에 45등을 했죠. 100명 중 8등이면 300명 기준 시 한 24등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45등이 나온 겁니다. 이 학교의 경우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분포되어 나오는데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도 100명 중 7등을 기록을 하죠. 전국 100분이 92%니까 한 7등 정도 한 건데요. 학교에서는 20등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학교의 특징은요, 수시, 특히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데요. 정시로 상당히 많은 대학을 보내고요. 수시 교과로는요, 가기에 매우 불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따기가 어려운데 내신 다 찢어먹기가 되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막 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교 상위권들이 1등급 후반대 점수를 유지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라면요, 지역에서는 아마 알아주는 명문고일 겁니다. 반면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국어는 전국 100분이 8등인데요. 학교에서는요, 300명 중 한 8등 하는 학교입니다. 원래는 한 24등 정도 나와야 되는데 300명 중에 8등 정도 하는 학교고요. 내신 따기가 무지 쉬운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도 100분이 86.9%면 100명 중에 한 13등이라 300명일 때는 한 39등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는요, 12등 정도 하는 경우 정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 정시로는요, 대학을 거의 보내지 못하고요, 수시로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우리 학교라고 판단이 되면 정시보다는요, 수시파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 100분위와 학교 등수 석차가 비슷한 고교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수준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도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모의고사 100분위가 학교 등수보다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는 한 8등 정도 나왔는데요. 학교 등수는 뭐 20등, 30등 이렇게 나오는 경우이고요. 이런 학교인 경우는요, 정시 준비를 병행해야 하고요. 때로는 논술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요, 상향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은 모의고사 100분위와 학교 등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100분위가 뭐 한 8등 정도 했는데 학교 등수도 한 100명 중에 8등인 학교,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요, 정시 준비도 병행을 하고요. 이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수시는 적정이나 상향 지원을 하고요. 일부 학생은 논술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모의고사 100분위보다 학교 등수가 크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 100분위는 한 100명 중에 8등 정도 했는데 학교 등수는 한 2, 3등 나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인 경우는요, 수시에 대해서 무조건 올인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최저 맞추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정시는요,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약 이 학교 학생이라면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요, 정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과목을 포기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아래 두 학교에 해당이 된다면요, 영상은 끝까지 보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점수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바로 앞에 대학교 자퇴율 및 학생 수를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의치 한수, 건동홍 이상, 올해 약대 및 문과 교차 지원 학생들의 자퇴까지 고려한다면 1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건동홍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공부를 꽤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학생들이 현재 1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학 다니는 반수생 같은 경우는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스터디 카페에서요, 혼자 시간 재고 시험 보고 평가를 합니다. 구모 때도 혼자 시험 보는 경우도 많고요. 이 학생들은 수능 때 나타납니다. 3모, 6모, 9모 때의 가능 대학과 수능 때의 대학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어가 90점, 80점, 70점대 근처인지, 예를 들어서 영어 90점 받았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도요, 98에서 100점 맞은 1등급과 90점 간신히 턱걸이로 맞은 1등급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의고사 영어 2등급도요, 89에서 88점 맞은 학생과 82에서 80점은요, 실제 차이가 큽니다. 89에서 88점 맞은 학생은요, 수능에서도요, 2등급 맞출 확률이 높지만요, 82, 80점 맞은 학생은 실제 3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최저를 맞췄다면요, 매우 위험한 거죠. 학생들의 착각 세 번째인데요, 탐구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어, 수학, 영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요, 달라지긴 하는데요, 탐구는요, 생각보다 기복이 더 심합니다. 한 문제로 등급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특히 사탐이 그렇죠. 모의고사에서 사탐으로 최저를 맞춘 경우는요, 위험 요소가 있고요. 과탐도 앞서 말씀드린 상위권 이과 반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착각 네 번째인데요, 모의고사 점수 지금 안 나와도 수능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고3은 내신도 학종도 준비해야 하고요. 학교에서 오후 5시, 6시까지 학교 수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반수생, 재수생은요, 오히려 나보다 실력이 좋은데요, 지금도 현 시간에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역이 시간이 충분할까요? 학생들의 착각 다섯 번째인데요, 스나이퍼는 없는 줄 압니다. 스나이퍼가 뭐냐면요, 특정 과목만 파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바로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대학생활로 인해서요, 시간이 부족한 반수생 중에서요, 스나이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요, 한 과목에서 1등급 따기가 정말 힘들고요. 특히 탐구가 1등급 따기가 매우 어렵죠. 영상에서 너무 가혹한 현실만 알려주어서 미안한데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고3이 이걸 뚫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앞서 여기에 속한 학교의 학생들은요, 수시 합격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100분이랑 학교 등수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모의고사 100분위보다 학교 등수가 큰 경우에는요, 이런 학생들은 일단은 정시보다는요, 수시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로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속한 학교의 경우는요, 수시에서 아예 끝장을 내야지 정시까지 가면 승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옵니다. 모의고사 100분위보다 학교 등수가 좋은 경우를 말하고요. 보통 지방의 좀 이렇게 일반고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속한 학생들은요, 정시까지 일단 갈 것인지 수시로 끝낼 것인지 잘 판단하기 바라고요. 본인이 본인 점수를 좀 분석을 해서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현역이나 재수생 중에서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유리한 학생들은요, 지금 전략을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하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과 상담하면서요, 내신 1등급대 학생에게 과목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내신 상위권 학생의 경우는요, 과목을 포기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요, 내신 걱정도 많이 합니다. 어떤 과목이 5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학생에게 과목을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봐가면서 합니다. 만약 그 3개 합 5, 탐구를 1개 보는 수능 최저의 대학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국수 영탐에서 둘둘둘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국수 영탐에서 하나 둘둘 99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둘둘둘둘이 나온 경우에는요, 최저 3합 5를 못 맞췄기 때문에요, 내신이 1.0이라도요 절대 수시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나 122, 99는요 최저를 통과하고요, 합격 확률이 일단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점수로요, 정시로 갈 때는요, 대학 레벨은 앞서 둘둘둘둘이 후자보다 3단계 이상 차이가 나게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만요, 수시는요 정반대가 나옵니다. 컨설팅 중에 학부모님들이 드린 질문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를 통과하더라도요, 혹시 다른 과목 점수가 안 좋아서 학종이나 교과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최저를 통과했다면 그걸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고려대 서울 같은 경우 수학 8등급을 받고도요, 다른 과목 최저 통과해서 합격시킨 사례가 제가 있고요. 수시에서 최저 통과는요, 다른 과목과는 전혀 별개이고요. 무조건 학교에서 원하는 합만 맞춰주면요, 다른 과목 점수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 과목 포기했는데 최저를 못 맞추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한 과목을 포기 안 했더라도요, 원래 포기한 과목이 자신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요, 포기한 과목을 한다고 해서 맞출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포기해서요, 3합 5 대학에 25222가 나왔는데 최저를 통과 못했다면요, 만약 수학을 했다고 그 수학이 21222가 나올까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도요, 최저를 못 맞췄다는 거는요, 능력을 벗어난 것이고요, 정시로도 결국 내신보다 좋은 대학은 못 가기에 재수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맞출 각오를 해야 하고요, 안전고리로 대학 눈높이는 낮아지겠지만요, 최저 없는 교과대학을 한 개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과목을 포기하죠?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인문계의 경우는요, 수학에서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신 포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신은 일단 맞춰가고요, 내신 포기는 절대 금물이죠. 자연계의 경우는요, 수학은 반드시 가져가고요, 과탐 1개 또는 국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로는 자연계이지만요, 수학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져가야 하나요? 이번에는 이제 포기가 아니고 가져가야 할 과목인데요. 영어는요, 정시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요, 수시에서는요, 꼭 가져가야 하는 과목입니다. 가급적 영어는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영어가 약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영어는 가져가면 좋고요. 탐구에서는요, 한 과목은 꼭 선택하기 바랍니다. 물론 두 과목 다 하면 좋은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두 과목 다 하는 게 좋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한 과목은 반드시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어느 시기에 과목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빠를수록 좋은데요. 아직 과목이 불확실하다면요. 3모 또는 6모를 보고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늦으면 늦을수록요.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결정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합대학을 써야 하는데 포기할 과목이 없어요?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현재 수시에서요. 사합대학으로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은 없습니다. 사합대학 같은 경우는요. 모두 상위권 대학이고요. 사합대학 쓴다는 것 자체가 정시까지 고려하는 전략이고요. 탐구 한 개만 보는 대학이라면 이제 사합이라도 이제 탐구를 이제 한 개만 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탐구 한 개를 포기할 수는 있는데요. 사합대학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시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포기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합대학을 꼭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삼합대학으로 수시 6개를 맞추던가요. 사합대학을 꼭 쓴다면요.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정시 전략 같이 가야 합니다. 7번째 질문인데요. 논술을 쓸 건데 이 전략을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요. 내신이 일정 수준이 될 경우입니다. 논술은 합격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시를 같이 병행해야 하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의 경우 자제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일반고 출신의 자녀가 있는데요. 저 또한 이 전략으로 갔고요. 한의대, 수의대, 스카이대 최저 다 통과시켰고요. 합격한 후에 지금 한의대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해서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전략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입시는요, 학생의 학교 수준, 내신, 생기부,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요, 전략은 다양하게 바뀝니다. 정시나 논술, 학종으로만 가고자 하는 학생은요, 절대 이 전략을 쓰는 건 금물입니다. 컨설팅 의뢰 많이 하시는데요.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직접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수능 최저 포기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 신문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